멀쩡한 쌀가마니를 흙바닥에 쏟아버린 아버지. 아들은 내뱉습니다. 노망이 나셨냐고. 하지만 돌아온 아버지의 대답은 아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담거라.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흙 묻히지 말고 쌀알 하나도 빠짐없이 원래 자루에 있던 순서 그대로 다시 담아.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억지입니까? 땅에 쏟아진 걸 어떻게 다시 담아요? 그것도 순서대로라니요. 그건 신도 못합니다. 못 담겠느냐? 내 놈이 평생 쏟아낸 말들은 이것보다 더 주워 담기 힘든 것들이었어. 수천억 자산가인 아들이 늙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게 된 사연. 도대체 그날 그 마당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급 세단이 비포장도로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골 마을로 들어섭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는 올해 55세 박진수 대표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투자자문 회사의 오너. 남들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어깨 뒷골목에서 그는 여의도의 식인상어로 통했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피를 볼 때까지 살점을 뜯어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죠. 진수의 성공 신화는 화려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수제비 한 그릇을 놓고 형제들과 다투던 그 배고픔이 진수를 괴물로 키웠습니다. 그는 맹세했었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겠다.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모조리 밟고 올라서겠다. 그 맹세처럼 그는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돈이 아니라 바로 새치혀였습니다. 진수의 말은 칼보다 예리하고 독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3년 전 경쟁업체를 무너뜨릴 때가 기억나는군요. 상대방 대표의 치명적인 가정사를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만찬장에서 농담처럼 흘렸습니다. 아, 글쎄 그 집안은 콩가루라 콩으로 밥을 짓나 봅니다. 좌중은 폭소했고 그 한마디 농담은 소문이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상대 대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회사는 공중분해되었죠. 진수는 승리의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야. 약한 놈이 먹히는 게 세상 이치지. 어디 그뿐일까요? 20년을 함께한 창립 멤버 김이사를 내보낼 때도 그는 잔인했습니다. 퇴직금을 두둑이 챙겨주며 위로할 수도 있었지만 진수는 전 직원 앞에서 김이사의 지난 실수를 낱낱이 빠발렸습니다. 김이사님, 감 떨어지셨으면 이제 집에 가서 손주나 보시죠. 회사 물 흐리지 마시고. 그 모멸감에 김이사는 회사를 나간 지 한 달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진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로답지 못하게 멘탈이 약해서야 원 하며 혀를 찼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팩트이고 조언이며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믿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 따위는 계산기에 두들겨지지 않는 무가치한 감정 낭비라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쌓아올린 500억 자산의 탑, 그 꼭대기에서 진수는 영원히 군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묘하죠.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태풍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갉아먹는 흰개미 한 마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진수의 몰락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쏟아낸 수만 개의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청년 창업가 멘토링 행사가 발단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진수는 떨고 있는 한 청년의 사업 계획서를 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봐요. 젊은 친구, 주제 파악 좀 합시다. 거울 안 봐요? 본인 관상의 CEO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가서 배달 아르바이트나 더 하세요. 그저 평소처럼 한 독설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고 던진 본인 딴에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누군가의 휴대전화에 찍혔고 SNS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갑질 CEO, 인격살인마, 여의도 식인상어의 실체. 순식간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과거 그에게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의 가족부터 그가 무너뜨린 경쟁사 대표, 심지어 그에게 모욕을 당했던 식당 종업원들까지.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검찰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문이 돌자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사람들이 전화를 피하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다 맞는 말이잖아. 지들이 능력 없어서 망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진수는 사무실 집기를 때려 부수며 소리쳤지만 텅 빈 사무실엔 메아리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그가 숨 쉴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늙은 아버지가 계신 고향 집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흙파먹고 산 무식한 양반이라고 무시했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내 편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 진수는 도망치듯 차를 몰았습니다. 아버지라면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아시니까. 핸들을 잡은 진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업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는 고향집 마당에 들어설 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이 야속하고 사람들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저 멀리 낡은 기와집 대문 앞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아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마을 어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옆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아주 커다란 늙은 호박 5덩이와 쌀가마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저 호박과 쌀가마니는 벼랑 끝에 몰린 아들을 위로해 줄 구원의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진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마지막 심판의 도구일까요? 차문을 열고 내리는 진수의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고요한 시골 마당을 찢습니다. 시동이 꺼진 차의 엔진 열기가 식기도 전에 진수는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구두굽에 흙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지요. 마당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참았던 울분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미쳤어요. 제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네, 다들 잘 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준 게 전부라고요. 약해 빠진 놈들이 상처받았다고 징징대는 걸 왜 제가 다 뒤집었어야 합니까? 내가 그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수는 억울함에 목이 메는지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씩씩대는 아들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을 주무르던 회장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밖에서 맞고 들어와 부모 앞에서 분풀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고함이 마당을 한바탕 휘젓고 지나갈 때까지 그저 묵묵히 곰방대에 담배만 채워 넣으셨습니다. 아들의 눈에 핏발이 서고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들 때쯤 되어서야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왔느냐? 먼 길 오느라 욕봤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도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 건조한 반응에 진수가 맥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려던 찰나 아버지가 지팡이로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앉지 말고 저기 좀 보거라. 텃밭 옆에 늙은 호박 5덩이 보이지? 저놈들을 들어다가 저쪽 헛간 구석에 좀 옮겨놔라. 진수는 기가 찼습니다. 회사가 망하니 많이 하는 판국에 고작 호박이나 나르라니요. 짜증이 왈칵 솟구쳤지만 오랜만에 뵌 아버지의 첫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A씨,
하고 투덜거리며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누런 늙은 호박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잘 익은 놈들은 한 덩이에 10kg가 훌쩍 넘었지요. 평생 pen대만 굴리던 진수가 끙끙대며 호박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고급 정장 바지에 흙이 묻어났지만 그는 보란듯이 호박 5개를 순식간에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이깟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자신의 건재함을 아버지에게 시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다 옮겼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진수가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다가오자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지시했습니다. 아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도로 가져오거라. 아까 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아주 정확하게 다시 갖다 놔라. 진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들었나 싶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들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묘한 위압감을 느낀 진수는 다시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속으로 온갖 욕을 삼키며 다시 그 무거운 호박들을 낑낑대며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호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건 너무나 쉬웠습니다. 흙바닥에는 조금 전 호박이 놓여있던 묵직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호박의 밑동이 눌러놓은 움푹 파인 자국, 덩굴이 끊어진 흔적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진수는 그 자국 위에 호박을 턱 내려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딱 들어맞았지요. 일을 마친 진수는 의기양양하게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있던 자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제가 기억력 하나는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깟 호박 덩어리 옮기는 게 뭐 대수라고 시키십니까? 진수는 이 단순한 노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고 착각하며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힘도 세고 기억력도 좋구나. 내가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역시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을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칭찬 대신 마루 밑에 놓여있던 쌀가마니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그래, 호박 같은 큰 덩어리는 제자리를 찾기가 쉽지. 잃어버리기도 힘들고 어디 뒀는지 까먹기도 힘들어. 굴러다닌 자국도 선명하니까 내 놈이 저지른 큰 사고들, 남들 눈에 확 띄는 큰 잘못들은 저 호박과 같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주워 담거나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지. 진수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눈을 껌뻑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쌀가마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묶여있던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했던 자루의 입구가 스르르 열리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호박은 잘 옮겼다만 이번엔 이건 어떨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쌀자루의 밑동을 확 들어 올린 것은 촤르르르르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당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쌀자루를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흙먼지 날리는 마당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떤 놈은 돌틈 사이에 끼고 어떤 놈은 흙구덩이에 처박히고 또 어떤 놈들은 사방으로 튀어마름이 더두운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귀한 쌀 한 가마니가 순식간에 흙투성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수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까운 쌀을 땅바닥에 버리다니요. 멀쩡하던 아버지가 정말 노망이라도 나신 건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흙범벅이 된 쌀알 위로 희뿌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진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널브러진 쌀알과
무심한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서늘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빈쌀자루를 탁탁 털어 바닥에 던지시더니 뒷짐을 지고는 진수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뭘 보고만 있느냐. 담아라. 네? 이걸 다시 담으라고요? 그래. 아까 호박 옮기듯이 하면 되지 않느냐. 단, 조건이 있다. 아버지는 지팡이 끝으로 흙 속에 파묻힌 쌀알 하나를 콕 찍으며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흙은 한 톨도 들어가선 안 된다. 쌀알에 묻은 먼지도 다 털어내야 해. 그리고 말이다. 제일 중요한 건 순서다. 아까 자루에 담겨 있던 그 위치, 그 순서 그대로 차곡차곡 담아야 한다. 쌀알 놈들끼리 위아래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자리가 섞여서도 안 돼. 원래 있던 그대로 완벽하게 원상복구 해놓거라. 진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억지를 넘어선 광기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쌀을 줍는 신용을 하려던 진수는 이내 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와 쌀알이 뒤섞여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흙탕물이 든 쌀을 깨끗하게 줍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수만 개의 쌀알 위치를 기억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니요. 그건 신이 와도 못할 짓이었습니다. 아버지, 농담도 정도껏 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뒷자루로 쓸어 담아도 시원찮을 판에 먼지 하나 없이 원래 순서대로 담으라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흙 묻은 쌀알 한 줌을 쥐어 아버지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미 버렸잖아요. 흙이랑 섞여서 먹지도 못하게 됐다고요. 이건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엎질러진 물. 아니 엎질러진 쌀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습니까? 진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의 손에 들린 더러워진 쌀알들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쌀알들이 진수 자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소리 내린 듯 차가운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못하겠느냐? 호박은 그리 잘 옮기던 녀석이 고작 이 작은 쌀알 앞에서는 쩔쩔매는구나. 아버지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쯧쯧 차시며 진수의 가슴을 지팡이로 쿡 찔렀습니다. 내 놈이 세상에 나가 떵떵거릴 때 내 입에서 쏟아진 말들이 딱 이 꼴이다. 그 순간 진수의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단순히 쌀을 아까워하는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현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마당에 흐르는 정적 속에 흙바닥에 나뒹구는 쌀알들이 마치 진수가 뱉어냈던 수많은 독설의 파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의 귓가로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지팡이가 흙바닥에 박힌 쌀알들을 휘휘 저었습니다. 하얀 쌀알들은 흙과 뒤엉켜 이제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게 변해버렸지요. 아버지는 쯔 하고 혀를 차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잘 보거라. 이 호박은 말이다. 크고 무겁지. 그래서 내가 들어 옮길 때 끙끙대며 힘들어했다. 하지만 무거운 만큼 눈에 잘 띄어. 내가 어디에 뒀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잊어버릴 염려가 없단 말이다. 내가 살면서 저지른 큰 사고들, 남들 눈에 확 띄는 사기나 폭력 같은 큰 죄들은 바로 이 호박과 같다. 잘못한 줄도 금방 알고 마음만 먹으면 사과를 하든 부상을 하든 흉내라도 내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어. 아버지의 시선이 호박에서 발밑의 쌀알들로 옮겨갔습니다. 진수도 홀린 듯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헌데 이 쌀알들은 어떠냐? 하나하나는 깃털처럼 가볍지. 내 손가락으로 툭 튀기면
날아갈 정도로 우스운 무게야. 그래서 너는 이 쌀알 하나를 던질 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을 게다. 그저 농담 한마디, 툭 던진 비꼬는 말, 남들 앞에서 무안 한 번 준 것.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했겠지. 내가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닌데,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닌데, 왜들 난리냐고 억울해했겠지. 진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정확히 진수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깟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라며 억울해했던 지난 며칠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흙투성이가 된 쌀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들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거라. 호박은 흙이 묻으면 털어내면 그만이다. 껍질이 단단해서 상처도 잘 안 나지. 하지만 이 쌀알은 흙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끝이다. 흙하고 섞여서 어디가 쌀이고 어디가 모래인지 구별도 안 돼. 주워 담으려고 할수록 손톱 밑에 때만 끼고 쌀알은 더 깊이 박혀버리지. 내 입에서 나간 그 가벼운 말들이 딱 이 짝이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쥔 흙 묻은 쌀을 바닥에 다시 툭 털어버리며 진수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너는 기억이나 하느냐? 이 수만 개의 쌀알 중에 내가 첫 번째로 흘린 게 어떤 놈인지 모르지? 당연히 모를 테지. 큰 잘못은 한 번만 해도 평생 기억에 남지만 작은 말실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기억조차 못하는 법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땅바닥에 박힌 쌀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진수의 머릿속에 지난 세월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쌀알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에게 줬던 면박, 거래처 직원에게 던진 비웃음, 식당 아주머니에게 했던 반말. 그때는 그게 호박처럼 무거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밥 먹다가 흘린 쌀 한 톨처럼 툭 털어내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소한 말들이 모여 거대한 흙더미가 되었고 결국 진수 자신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멍해진 아들의 어깨를 지팡이로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알겠느냐? 내가 왜 그 꼴이 됐는지. 사람들은 내가 던진 호박 때문에 떠난 게 아니다. 밟히면 아픈 호박은 피해가면 그만이야. 하지만 내가 흩뿌려 놓은 이 수많은 말의 쌀알들은 밟으면 미끄러지고 신발 속에 들어와 찌르고 치워도 끝없이 나오니 질려서 도망간 게다. 진수의 무릎이 털썩 꺾였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는 자신의 비싼 양복 가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땅에 떨어진 쌀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하얀 쌀알의 검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닦아내려 문질러 보았지만 쌀알은 부서져 하얀 가루가 되어 흙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 이미 엎질러졌다. 그 절망적인 깨달음이 55살 먹은 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뚝 하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마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참회는 눈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야 했으니까요. 꺼이꺼이 울음소리가 마당을 채웠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수건 한 장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올 시간 있으면 손이나 놀려라. 해 떨어지기 전까지 저 쌀알들. 눈에 보이는 건 모조리 주워 담아. 흙이 묻었든 돌이 섞였든 상관없으니 내가 쏟은 건 내 손으로 수습해. 서리빨 같은 불호령에 진수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500억 자산가 박진수 회장이 시골집 마당 흙바닥에 개처럼 엎드려 쌀알을 줍는 꼴이라니. 지나가던 동네 개가 웃을 일이었지만 진수는 지금 자존심 따위를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할만해 보였습니다. 뭉쳐있는 쌀알들을 손으로 훑어서 자루에 담으면 될 것 같았지요.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진수는 이것이 호박을 나르는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고통스러운 형벌임을 깨달았습니다. 쌀알은 너무 작았습니다. 굵은 남자의 손가락으로는 한 톨 집어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으로 날카로운 모래가 파고들었고 무릎은 거친 돌멩이에 지시겨져 쓰라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건 아무리 주워 담아도 바닥에 깔린 하얀 쌀알들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해는 서산으로 니엇니엇 넘어가는데 진수의 쌀자루에는 고작 한 줌 정도의 흙 섞인 쌀만이 채워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고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앉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쌀알 하나를 집어들던 진수의 눈앞에 기이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흙 묻은 쌀알이 마치 3년 전 자신이 해고했던 김 이사의 눈물 젖은 얼굴처럼 보인 것입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들 학비가. 진수는 흠칫 놀라 쌀알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주우려 손을 뻗자 이번엔 또 다른 쌀알이 청년 창업가의 분노한 얼굴로 변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 한마디에 내 꿈은 짓밟혔어. 진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닥에 널린 수만 개의 쌀알들이 일제히 입을 벌리고 자신을 향해 아우성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무심코 뱉었던 독설들, 비웃음들, 무시했던 말들이 쌀알이 되어 되돌아와 그의 살점을 뜯어먹으려 달려드는 환각.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진수는 덜덜 떨며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만. 하지만 환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미친 사람처럼 흙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단순히 쌀을 줍는 육체적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난도질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고 확인해야 하는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어느새 마당에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진수는 탈진하여 흙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손톱은 깨져 피가 맺혔고 얼굴은 흙범벅에 눈물범벅이 되어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반나절 동안 죽으림을 다해 모은 쌀은 원래 있던 양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흙과 돌이 반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죄책감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 때 머리맡으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흙투성이가 된 아들을 내려다보며 평생 농사만 지어온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피 맺힌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아프냐? 그 한마디에 진수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아파요. 손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흙 묻은 손을 자신의 거친 옷자락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진수의 뼈에 새겨질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 아파야지. 아파야 하고 말고. 내가 그동안 남들에게 줬던 아픔이 딱 그만큼이다. 아니, 그들은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보다 더 오랫동안, 더 깊이 아팠을 게다. 너는 내 손톱 깨진 것만 아프지? 남의 가슴에 박힌 못은 보이지도 않았을 테니. 아버지는 아들이 모아놓은 흙과 뒤섞여 엉망이 된 쌀 한 줌을 들어 보였습니다. 보거라, 내가 죽으림을 다해 주워 담았지만 이미 흙이 묻어 못 쓰게 되었지. 쌀은 한 번 쏟으면 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대로 하얗고 깨끗하게 되돌릴 수는 없어. 이게 세상 이치다. 용서를 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진수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겁니까? 아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읽으셨는지 아버지는 잡고 있던 아들의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못 먹게 되었다고 해서 그냥 썩게 매버려 둬서도 안 되는 법이지. 아버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호롱불처럼 빛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아버지가 제시할 새로운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마루 밑에서 커다란 양철 대야를 꺼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펌프가 있는 수도가로 진수를 데려가셨지요. 쏴! 시원한 물줄기가 대야에 가득 차오르자 아버지는 턱짓으로 진수가 모아온 흙간 쌀 반인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여기다 부어라. 진수는 쭈뼛거리며 자루를 기울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쌀알들이 맑은 물속으로 풍덩풍덩 빠져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투명했던 물이 시커먼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바지를 걷어올리고 대야 앞에 쭈그리고 앉자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손을 넣어라. 그리고 비벼라. 쌀알이 부서지든 말든 상관없으니 저 검은 물이 맑은 물이 될 때까지 씻고 또 씻어라. 진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흙과 모래가 손바닥을 긁어댔고 상처난 손가락이 쓰라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이을 악물고 쌀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쌀이 부딪히는 소리, 흙이 씻겨나가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씻어내고 물을 버리니 바닥에 가라앉은 모래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새물을 받고 또다시 박박 문질러 씻었습니다. 10번을 씻어도 20번을 씻어도 물은 여전히 뿌연 흙빛이었습니다. 진수의 손은 퉁퉁 불어 터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씻어도 물이 맑아지질 않습니다. 쌀알 사이사이에 박힌 흙이 너무 깊이 베어버린 것 같아요. 진수가 울먹이며 말하자 아버지는 지게, 작대기로 대야의 가장자리를 탁탁 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연하지. 엎지르는 건 1초면 되지만 그걸 씻어내는 건 반나절이 걸려도 모자란 법이다. 내가 뱉은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속이 딱 저 흙탕물이다. 그 속이 한두 번 미안합니다 한다고 풀릴 것 같으냐? 아버지는 진수의 젖은 손을 잡아 물속 깊이 집어넣으셨습니다. 내 손이 불어 터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빌고 또 빌어야지. 상대방 마음에서 흙탕물이 안 나올 때까지, 맑은 마음이 보일 때까지 문지르고 씻어내는 게 사과다. 돈봉투 하나 틱 던져주고 문자 하나 달랑 보내서 사과했으니 됐다고? 그건 사과가 아니라 흙 묻은 쌀을 그냥 씹어 먹으라고 강요하는 횡포야. 진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했던 사과들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말입니다. 김이사를 내쫓고 나서 퇴직금 조금 더 챙겨주며 생색냈던 일. 거래처 사장에게 막말하고 나서 저녁에 비싼 술 한 잔 사며 털어버리자고 강요했던 일. 그것들은 흙탕물을 정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흙탕물에 설탕을 타서 마시게 한 꼴이었습니다. 진수는 다시 미친 듯이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 쌀알들이 하얗게 변하지 않으면 자신은 영영 구제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50번, 60번, 100번 가까이 물을 갈아주었을까요? 밤이 깊어 달이 머리 위에 떴을 때쯤 드디어 대야의 물이 희미하게 남아 투명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쌀알들은 처음에 매끄러운 윤기는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져 있었지만 적어도 더러운 흙대는 벗어 던진 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하얘진 것 같습니다. 진수는 탈진하여 젖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굳게 다문 입술을 풀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깨지고 부서진 쌀알 한 줌을 건져 올려 달빛에 비춰보셨습니다. 그래, 애썼다. 하지만 보거라. 겉에 묻은 흙은 씻어냈지만 쌀알들은 이미 다 깨지고 멍들어서 예전의 온전한 모양은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는 물기를 털어내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걸로는 이제 고슬고슬한 쌀밥은 지을 수 없다. 제사에 올릴 떡도 못해. 이미 흠집이 나서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한번 깨진 관계는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그게 말의 무서움이고 엎질러진 쌀의 한계다. 진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씻어냈는데도 결국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니요. 그럼 이 모든 노력은 헛수고란 말입니까? 그럼 이걸 어찌합니까? 버립니까? 진수가 허탈하게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습니다. 버리긴 왜 버려? 밥을 못 지으면 죽을 끓이면 되지. 죽이요? 그래, 죽 쌀밥처럼 모양새는 안 나고 씹는 맛도 덜하겠지만 푹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면 아픈 사람 속을 달래주는 데는 쌀밥보다 죽이 훨씬 낫다. 아버지의 말씀에 진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죽이라는 단어가 가슴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화려하고 완벽했던 과거의 영광 쌀밥으로 돌아가려는 욕심을 버리고 떼지고 부서진 자신을 인정하며 몸을 낮추어 중 남을 섬기라는 뜻. 아버지는 젖은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주며 이 긴 하루의 마지막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진수야, 날이 밝으면 이 부서진 쌀들로 죽을 쑤거라. 아주 뭉근하게 정성을 다해서 끓여. 그리고 그걸 들고 가야 할 곳이 있다. 진수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은은한 달빛이 쏟아지고 물에 부른 하얀 쌀알들이 마치 진수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듯 반짝거렸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진수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젖어서 불어 터진 쌀알들을 냄비에 붓고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센 불로 확 끓어오르면 넘치기만 할 뿐. 죽이 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진수는 불 조절을 하며 마무 주걱으로 쉴 새 없이 저었습니다. 눌어붙지 않게 계속 저어라. 한순간이라도 딴 생각을 하거나 손을 멈추면 바닥이 타버리는 게 죽이다. 사람 마음 돌리는 것도 이와 같아서 끈기와 정성이 없으면 금세 새카맣게 타버리고 마는 법이야. 새벽 공기는 찼지만 아궁이 앞에 진수는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뭉근하게 끓어오르는 흰죽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흙구덩이에 처박혀 있던 더러운 쌀알들이 뜨거운 불을 견디고 서로의 몸을 부대끼며 뽀얀 죽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모양은 다 깨지고 흐트러졌지만 그 부드러움만은 햅쌀밥 못지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진수는 보온병에 뜨거운 죽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일러주신 첫 번째 행선지는 바로 서울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엔 진수의 독서를 듣고 쓰러져 간신마비가 된 창립 멤버 김 이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진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500억짜리 계약을 따내러 갈 때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선 진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는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휠체어에 힘없이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던 김 이사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가 진수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비된 한쪽 팔이 부들부들 떨렸고 성한 한 손으로는 링거 줄을 뜯을듯이 움켜쥐었습니다. 다 나가.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김 이사의 쉰 목소리가 병실을 갈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군 하며 돌아섰을 진수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휠체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사님, 접니다. 진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을 그릇에 따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병실의 소독약 냄새를 밀어내며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돈다발이라도 싸들고 왔나? 내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위자료라도 주게? 필요 없어. 내 몸이 이렇게 된 건 다 자네 그 새치혀 때문이야. 자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으니 제발 가란 말이야. 김 이사의 절규에 진수의 가슴이 후벼 파였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칼이 되어 저 사람의 뇌혈관을 터뜨리고 평생을 불구로 살게 했다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삼키며 숟가락에 죽을 떠서 김 이사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돈 아닙니다. 이사님. 이건 제가 직접 쏘온 죽입니다. 뭐? 죽? 지금 장난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아버지 집 마당 흙바닥에 쌀 한 가마니를 쏟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쌀알들을 제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담고 찬물에 100건을 씻어서 끓인 죽입니다. 김 이사가 멈칫하며 진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천하의 박진수가 남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던 그 오만한 인간이 흙바닥을 기며 쌀을 주었다니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깨진 쌀알 같은 놈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부서지고 흙대가 묻은 놈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이사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 죽처럼 이미 으깨지고 부서져서 다시는 예전의 쌀밥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못 되어도 이렇게 뭉근한 죽이라도 되어서 이사님 쓰린 속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 미련한 놈의 정성을 봐서라도 한 숟가락만 드셔주십시오. 진수는 숟가락을 든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이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50억을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던 독사 같은 놈이 고작 쌀죽 한 그릇을 들고 와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이라니. 그것은 연기로는 흉내낼 수 없는 처절한 진심이었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김 이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주 조금 틈이 벌어졌습니다. 진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죽을 밀어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김 이사의 입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온기.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김 이사의 가슴 한 구석을 녹이는 참회의 온도였습니다. 꿀꺽 하고 죽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진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김 이사의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맛이 밍밍하구만. 간도 안 맞췄나? 김 이사가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그의 눈가에도 맑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어린아이처럼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다시 죽을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짜게 굴지 않겠습니다. 싱겁게 아주 부드럽게 모시겠습니다. 그날 병실 안에서는 오랫동안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두 남자의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쌀밥처럼 온전한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떼진 쌀알들이 서로 엉겨붙어 만들어낸 죽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의 치유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수에게는 아직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리고 갚아야 할 쌀알의 빚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김 이사의 병실을 나선 진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서울의 달동네 옥탑방이었습니다. 그곳엔 진수의 독설 한마디에 꿈을 접고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청년 창업가 민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진수는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고급 세단 뒷좌석에만 앉아있던 그에게 이 좁고 가파른 골목길은 마치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서민들의 고단한 삶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옥탑방 문을 두드리자 러닝 셔츠, 바람에 민우가 퀭한 눈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진수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왔어? 또 뭐라 비웃으려고? 배달 알바나 하라며. 그래서 하고 있잖아. 만족해? 가. 당장 꺼져. 닫히려는 문틈 사이로 진수는 다급하게 자신의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진수의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손목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진수는 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학생. 아니, 사장님,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당신이 왜 내 사장이야? 난 이제 사장 아니야. 당신 덕분에 빚더미에 앉은 신불자라고. 민우의 고함에 진수는 문틈에 낀 손을 빼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문 밖에서 읍소했습니다. 압니다. 제가 짓밟았습니다. 싹수가 노랗다고 주제 파악 못한다고 비웃었던 그 입. 제가 찢어버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수는 품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간신히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죽입니다. 내가 지은 죄 씻으려고 밤새 흙 묻은 쌀 씻어서 끓여온 겁니다. 배달일 하느라 속 다 버렸을 텐데 제발 이거라도 한 숟가락만 먹어줘요. 민우는 문을 사이에 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진수의 손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번쩍이던 손목엔 피멍이 들었고 하얗던 손가락은 물에 불어 퉁퉁 붓고 껍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악마 같던 그 기업 사냥꾼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처절한 모습.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진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수는 덜덜 떨며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민우 씨의 꿈을 제가 으깨버렸습니다. 이 죽처럼 말이죠. 다시 쌀밥으로 되돌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 못난 놈이 민우 씨 속 쓰린 거라도 좀 달래주고 싶어서. 민우는 한참이나 죽그릇을 노려보다가 거칠게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 것도 없이 넘어가는 죽. 목구멍이 뜨끈해지자 청년의 눈에서도 달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죽그릇 위로 번졌습니다. 맛없네요. 진짜 맛없어. 당신 말처럼 쓰고 짜고 엉망이네. 민우는 투덜거리면서도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그래, 당신도 참 불쌍한 인간이다라는 일종의 연민이었습니다. 빈 그릇을 받아든 진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의 기이한 행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차 트렁크에 보온병을 수십 개씩 싣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해고했던 비서의 집, 거래를 끊어버렸던 하청 업체 사장, 심지어 자신이 갑질했던 식당 종업원까지. 진수는 쭈빼달부가 되어 서울 바닥을 누볐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해 죽을 뒤집어쓰기도 했고 소금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깨진 쌀알로 끓인 죽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 독사 같던 박진수가 미쳤대. 아니야, 퉁퉁 부른 손으로 죽을 쏘아와서는 펑펑 울다 갔다니까. 쇼라고 하기엔 손이 엉망창이던데.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향한 분노가 경멸에서 호기심으로, 호기심에서 아주 작은 동정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런 여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아버지의 말씀, 상대방 마음에서 흙탕물이 안 나올 때까지 씻어라는 그 가르침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지고 갔던 쌀 한 가마니 분량의 죽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진수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낡은 구두는 밑창이 닳았습니다. 더 이상 끓일 쌀도 찾아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진수는
비로소 고향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텅 빈 보온병들과 빈 쌀자루 하나, 그것만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껍데기는 다 벗겨지고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흙물을 빼내고 남은 하얗고 부드러운 알맹이뿐이었습니다. 고향집 마당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일주일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아들이 돌아올 이 순간만을 기다리며 망부석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진수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빈 쌀자루를 아버지의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다 비웠습니다. 죽도, 제 욕심도 다 비우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앙상해진 아들의 얼굴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것은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지난 일주일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다시 사람 되어 돌아온 아들에 대한 뜨거운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비워낸 그 빈 자루에 세상이 다시 어떤 놀라운 선물을 채워주기 시작했는지를 말입니다. 아버지는 빈 쌀자루를 받아 들고는 흙먼지 묻은 자루를 탁탁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으로 들어가시더니 이번에는 누런 콩이 가득 감긴 자루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루는 깨끗하게 비워졌으니 다시 채워야지. 아버지는 콩자루를 열어 빈 쌀자루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동글동글하고 단단한 콩들이 투두둑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자루에 찼습니다. 쌀은 엎지르면 주워 담기 힘들지만 이 콩은 다르다. 굵고 단단해서 떨어뜨려도 금방 찾을 수 있고 흙이 묻어도 툭 털면 그만이지. 이제부터는 쌀알 같은 가벼운 말 말고 이 콩처럼 단단하고 무게 있는 말만 담고 살 거라. 약속은 콩처럼 굵게 하고 믿음은 콩처럼 단단하게 지키란 말이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콩이 차오르는 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수의 양복 주머니에서 일주일 내내 꺼져 있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학이 머머에서 다급하지만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랑 SNS,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청년 창업가 민우 씨가 글을 올렸어요. 대표님이 퉁퉁 부른 손으로 끓여온 죽 사진이랑 함께요. 악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툰 사람이었다. 그의 죽은 맛없었지만 그의 눈물은 진짜였다고. 그 글을 보고 김 이사님도 식당 아주머니들도 다들 대표님 진심을 믿어보겠다고 탄원서를 써주고 계십니다. 진수는 전화기를 든 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자신이 끓인 것은 고작 볼품없는 죽 한 그릇이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500억을 들여도 못 막았던 악성 여론을 떼진 쌀알들이 막아낸 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수는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 그 눈물이 내 마음속 마지막 흙탕물까지 다 씻어내줄 게다. 에필로그 1년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어딘가 한결 편안해진 얼굴의 진수가 마당 평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고 진수는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을 퍼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제가 직접 농사지은 호박입니다. 진수의 말투는 예전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둥글고 구수해져 있습니다. 재기에 성공했지만 그는 더 이상 여의도의 식인상어가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와 아버지와 콩농사를 짓고
쌀을 씻어 죽 공사를 다니는 죽수는 CEO가 되어 있었지요. 진수가 아버지에게 호박죽 한 그릇을 건네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맛이 좋구나. 이제야 가니 딱 맞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혹시 무심코 뱉은 가벼운 쌀알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썩어가고 있진 않나요? 잘못은 호박처럼 커야만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기억조차 못하는 그 사소한 말실수들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흙탕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쌀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씻고 또 씻어내면 비록 모양은 볼품없는 죽일지라도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 안는 따뜻한 연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말에 상처받았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건네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 콩알만 있다면 빈자루 같던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따뜻한 온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